사용의 중간 베이스 캠프에서 모든 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은 이제 무기는 얼만큼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식량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제 책사 사청위로부터 날아든 급보를 받아들고는 이제 한 가닥 공략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고 하면서 아장인 고마기를 불게 됩니다. 고막! 지금 즉시 경해병 50명을 선발하여 동왕국을 비밀리에 침공하라! 예, 폐하! 제가 강력한 병사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아장인 고마기로부터 선발된 날렘 용사 50명은 이제 비밀리에 수행할 작전을 받아서는 동황국으로 향하는 길로 그날 부로 길을 재촉해서 동황국을 향해서 소리소리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었어이. 사유리의 중간 보급 기지에서부터 동황국까지는 200여리에 이르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날 선발된 50명의 병사들은 나름대로 무술 실력과 임기응변 능력이라든가 굳건한 체력 이런 걸 전부 판단을 해서 50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저 특수부대의 작전팀이 하나 꾸려져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0명은 출발을 하면서 서로 무슨 작전에 투입이 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무언가 특별한 작전이 전개되어서 투입된다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100여리 정도 전진했을 때 갑자기 모래 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막에서의 이 모래 폭풍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이야 뭐 기상이 발달해서 언제 뭐 어디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 뭐 알 수 있지만 2500년 전에야 무슨 그런 정도가 있었겠습니까? 장군님! 모래바람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해! 우린 가야 해! 남은 시간은 5일이야. (50인에) 선발된 병사 중에 이제 향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향도가 와서 고마기한테 보고를 합니다. 폭풍우가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해요. 그러나 이 보고를 들은 고마기는 전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폭풍을 뚫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는데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막이라는 게 이게 모래가 밀려와서 평지처럼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다져진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 말이 들어가면 그냥 모래 수렁같이 쑥 밑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파묻혀서 말이 빠져 들어가면서 위에서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모래 속으로 말과 사람이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자리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진퇴양난에 빠진 50인의 용사들은 얼마나 살아남아서 뚫고 나아가는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화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막의 50명의 용사들, 이제 그 모래 수렁에 빠져가지고 잠시 보이지 않던 병사들이 이제 뭐 그 모래가 그냥 위에서 찍어 눌러도 그걸 이제 헤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강인한 용사들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지요. 그래서 한 명의 유실도 없이 그대로 50명을 데리고 이제 고막이 행한 일은 이들을 이제 완벽한 장사꾼으로 변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모두 장사꾼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사꾼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니까 이 50인의 용사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러나 이들은 워낙 눈치가 빠른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임무를 위해서 변신을 하는구나. 이래서 모두들 잽싸게 옷을 장사꾼의 옷으로 갈아 입어요. 보스,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50명은 말을 타고 토팡으로 간다. 따라오세요. 소금 시장으로 갑시다. 이들이 이제 장사꾼의 옷으로 갈아입고서 향한 곳은 토팡에 있는 이른바 이제 만물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에요. 뭐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하고 뭐 만물시장이라도 하고 뭐 농민시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여기를 부르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냥 만물시장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이제 그 토팡에 있는 만물시장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만물시장에는 그냥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뭐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보석이라든가 만호, 무슨 산호, 금은, 이 세공하는 기술자들, 그리고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음식 매매하는 시장, 우마차, 소 이런 걸 또 거래하는 시장. 그냥 이 주변 300리가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큰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에서 시장을 열어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이들은 이 자율대를 가지고서 이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대가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부족 이 족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통제를 해서 나름대로 규율을 잡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이 토팡에서 교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족 국가였던 거였어요.
이제 이 고마기가 먼저 들린 거는 이제 이 노예시장이었어요. 이 고마기는 노예시장에 상당한 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인물이 제일 많은 게 이 노예시장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물건만 딱 잡아가지고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으면은 이거보다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치고. 뭐 다른 무슨 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는 소 같은 거는 키워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컸을 때 내다 시장에 팔 수 있는 건데 노예 시장은 다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습격을 해서 신체 건강한 남자라든가 이쁜 여자라든가 이게 납치를 해서 이 시장에 내다가 팔면은 그냥 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노예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시장을 먼저 들려서 이제 한 바퀴 쓱 정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은 보화를 파는 그런 또 시장이 있어요. 이 노예시장을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저쪽 외곽서부터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제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파는 그런 걸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 산호, 만호 이런 것들을 쫙 파는 시장을 또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고마기가 그 여인을 주려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사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소금 100가마니를 사고 싶은데 충분히 있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가격은 백냥입니다. 드디어 고마기와 용사 50명이 소금 장수로 완벽하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소금 100가마니를 백냥에 구입을 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 소금 100가마니를 말 양 옆구리에 이게 매달고서 이제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동항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토팡시장에 들려서 소금을 구매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게 여실히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이 토팡의 도깨비 시장에서 이들은 소금도 구입을 하고 먹을 물과 식량은 이제 말린 낙타 고기를 한 10여 마리를 준비를 해서 이 말린 낙타고기, 치즈, 무슨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먹을 걸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제반적인 준비는 향도 가샤가 도맡아서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이 가샤는 이 토팡의 도깨비 시장에서 낳은 그런 포백이었어요. 그래서 가샤를 향도로 임명을 한 이유도 가샤가 이쪽 일대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병사란 것도 많이 참작이 됐던 거였어요. 사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Let us go, 동왕. 이제 모든 준비가 다시 끝나고 나서 고막의 50명의 용사들은 동황국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명을 이끌고 가는 총 책임자는 고막이었고,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는 형도 가샤였다고 합니다. 토팡의 도깨비 시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이제 아직도 갈 길이 100여리가 더 넘게 남았다는 걸 이제 향도는 가샤가 대장인 고마기한테 보고를 합니다. 회장님, 아직도 갈 길이 200여리가 넘게 남았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이 사막에서는 급하게 서둘렀다가는 체력이 고갈돼서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요. 이제 향도 가샤가 이 사막 여행이 익숙지 않은 대장 고마기에게 이렇게 이제 이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인 고마기가 이 소리를 듣더니, 그래 가샤, 너희가 이 토팡 도깨비 시장 출신이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이제 100여리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서두르는 발걸음을 하지 않고서 이제 완숙하는 보행으로 동항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는 듯한 더위와 내려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얼굴이며 팔이며 이런 거를 이제 이 천으로 감고 이렇게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에다가 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막을 여행할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마귀가 향동이 가샤한테 다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샤! 실어놓은 소금 유실되지 않도록 모두 주의를 시키고, 그리고 오늘 밤은 어디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지 거기부터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옥이가 향도인 가샤에게 오늘 저녁 묵어야 될 잠자리는 어디에서 정할 것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받아들은 향도 가샤가 알겠습니다, 대장님. 잠자리 추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좋은 목표물이 나타났군. 보스, 지금 공격할까요? 이때 도깨비 시장에서 동황국으로 소금을 싣고 떠나는 한 무리의 대상이 있다는 소식을 포착한 사막의 지배자 샤능이 있었어요. 이 샤능은 한 1천여 명의 도적대로 구성된 사막의 약탈꾼이었던 거예요. 이 샤능이한테 걸리면 아주 그냥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안 남아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세력 중에 하나가 샤능이었어요. 이 샤능이가 고마귀의 50명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막의 이 오심 용사들이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사막은 낮이 되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른 아침에 바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 좀 선선한 가운데 말이 지치지 않고 사막을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워낙 넓은 지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서먹에 동이 더 오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뭐 직사광선이 내리 쫄면서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서서히 지쳐가고 그를 따라가는 50명의 병사들도 지쳐갈 때쯤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막의 무법자 샤는 이 거느리는 1,500명의 도적들이었어. 이 도적들이 폭풍에서 고마기가 출발할 때부터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싣고 가는가, 가지고 있는 금융 보화는 또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털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소금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이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양이나 뭐 소떼 훑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동물들에게는 이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의 가치는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드디어 샤눈의 세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가 되어버린 고막의 50의 용사들이 이제 둥그렇게 원을 근무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 50의 용사들은 출발하면서부터 모든 것에 대한 교육을 받게 돼요. 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해서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예행 연습까지 마치고서 이 작전에 투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막의 존도둑이 나타났다고 해서 결코 굴하거나 비굴하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당당한 이들의 모습에 샤눈의 좀 도둑들이 순간 당황을 합니다.
시장이야. 내 이름은 고막이다. 무슨 일이냐? 죽고 싶어. 이게 사망의 규칙이다. 어서 덤벼. 정말 죽고 싶으냐? 물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당신은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졌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좋아, 너희 도적 부대들아, 나를 따르라. 드디어 이 사막의 좀도둑들이 1천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샤눈이 고마기에게 항복을 하고서 고마기의 부대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마기는 일단 원하는 대로 1천여 명의 사막 전도둑들을 복속시키고서 같이 행동하기로 합니다. 고마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50인의 용사 가지고 동황국을 비밀리에 들어가서 거사를 했다가 잘못되는 날이면 구원병이 달려올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구원병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마기는 사막의 2천여 명의 전도둑을 거느리는 장군이 됩니다. 장군님, 이 길로 50리만 가면 도낭입니다. 더 가시겠습니까? 모래도적 부대는 이 계곡에서 기다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부대는 달려오세요. 이제 고마기가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샤눈의 1천여 명 전도둑들을 동황국 50리 밖 계곡에 내복을 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호가 보내지면 지체 말고 동황국으로 달려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마기의 명령을 받은 1천여 명의 사막의 좀도둑들은 동황국 50리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황국 말경주장. 이 동황국에 있는 말경주장은 이 농무계곡에 속해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보면 그 농무계곡의 넓이가 한 300만 평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골프장 18홀에 한 10개가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농무계곡 말목장을 관리하는 총 지배인은 이제 이 진두라는 용사가 이 넓은 말목장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두의 이 지위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주인은 아니었던 거죠. 진두, 오늘부터 말경주 시작이야? 그래, 책사. 뾰족한 칼을 준비하라. 난 이미 가지고 있어. 드디어 책사 사청이가 진두에게 날카로운 칼을 준비를 시키고 나서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가는 것을 점검하면서 이제 눈을 들어 저쪽 평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50여 마리의 말을 이끌고 들어오는 고마기의 용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때맞춰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지 하면서 책사 사청이가 이제 반대편으로 말을 몰았어 동황국 서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한편 이 농무계곡의 말목장의 규모를 본 고먹이가 이끄는 50명의 용사들은 그 어마어마한 넓은 평원에 끝없이 펼쳐진 토지를 보고서 모두들 감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향도를 맡은 이 가샤가 감탄을 해요. 장군님, 아니 이 모래벌판 속에 이렇게 대단한 초지가 있을 줄은 이 토백이 저도 처음 봅니다. 하고 이제 인솔한 대장 고마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마기가
넌 지금 뭘 보고 돌아다니는 게냐? 이런 데로 와서 안 보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샤가 장군님, 여기는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요. 허가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렇겠지. 여기는 아주 국가 중요시설로 치는 곳일게요. 자, 우리는 저기가 본부석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저 앞에다 짐을 풀도록 하여 하면서 대장인 고마기가 50명의 용사들에게 이제 본부석 앞에다가 짐을 풀으라는 그런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본보석으로 올 동황국 국왕 태묘를 척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을 위해서 미리 와서 자리를 잡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들이 와서 본부서 와서 이제 이 장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좌판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니까 누가 와서 뭐 여기다 하지 마시오 뭐 저리 가시오 하지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또 50명이 와서 그 장사를 하겠다니까 그 위세가 또 상당히 컸어요. 이 동황성은 기록에 보면은 이 거대한 성 옆에 이 거대한 오아시스가 이 성을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오늘은 경마일인데 경마 구경하러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잊었네. 경주장으로 가자. 이 농무계곡 말목장이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국왕인 태묘가 행차를 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왕이 여기를 행차를 한다니까 진두하고 친구인 가구는 이제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들의 거사가 성공할지는 다음 화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